안녕하십니까. 소라시가 아울렛 신드롬을 발표하는, 소라시가 아울렛 신드롬으로 인한 위스트 드롭을 발표하는 김원소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네, 감사합니다. 발표 진행 순서로는 먼저 환자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정의, 치료, 환자 교육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환자 케이스의 이름은 먼저 이름은 김소소고요. 그리고 나이 24세 남성입니다.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단명으로는 레프트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 타이트니스로 인해서 TOS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TOS로 인한 위스트 드랍이 발병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과거력은 22년 1월 초에 일을 하다 갑자기 손이 저리고 차가워지며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할 시에 이러한 증상들이 감소되어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손목이 잘 들어지지 않고 처져 있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으며 휴식 시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감소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호소하는 것은 일할 때 팔과 손가락, 손등에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어지러움증과 손에서의 차가움이 나타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TOS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소라식 아울렛에서 소라식 아울렛을 클라비클과 첫, 첫 번째 립 그리고 스칼렛 머슬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형 공간을 말합니다. 이 타원형 공간 속으로는 브레키얼 플렉서스와 혈관들인 서브 클라비안 알트리, 서브 클라비안 베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소라식 아울렛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이상으로 인해서 브레키얼 플렉서스와 혈관들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을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으로는 총 4가지의 종류의 증후군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스칼리너스 안티커스 신드롬이라는 안테리어 스칼렛 머슬과 미들 스칼렛 머슬의 하이퍼트로피로 인한 발생이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클라비클라 신드롬이라는 립과 클라비클, 스칼렛 머슬의 공간 협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컬 립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은 C7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현저히 길게 위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이퍼 어브덕션 신드롬은 팔의 하이퍼 어브덕션이 원인이 되어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이 사이에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 발생합니다. 이 4가지 증후군 중 저희 환자의 질환과 일치하는 하이퍼 어브덕션 신드롬으로 인한 위스트 돌이기 때문에 가벌림 증후군에 대한 질환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벌림 증후군은 작은 가슴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면서 지속적인 팔의 가벌림과 첫 번째 립, 그리고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이 지나가는 구조물들을 압박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이 너무 늘어나거나 아니면 비대해져 있어서 팔을 벌릴 시에 브레키얼 플렉서스와 혈관들이 압박하면서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감별 진단으로는 로즈 테스트와 어드슨 테스트, 할스티드 테스트 등으로 TOS 소라식 아우리 신드롬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징적으로는 하이퍼 어브덕션 신드롬을 진단하기 위해 테이블탑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TOS에 대한 증상으로는요, 먼저 브레키얼 플렉서스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성 증상과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알트리를 압박하는 동맥성 증상,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압박하는 정맥성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환자에 대한 오브젝티브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소리를 측정할 때 슈퍼피셜과 딥 센소리를 구분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때 라이트 터치와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양손 모두 감각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정상 소견을 보였고요. 그 NRS 측정 결과 왼손에서 NRS 1점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스트 익스텐션에 대한 ARM을 측정한 결과 오른손은 70도로 정상 각도지만 왼손에선 30도로 LOM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셜 테스트를 실행했는데요. 이때 TOS에 대한 스페셜 테스트로는 로즈 테스트와 테이블탑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로즈 테스트는 먼저 이렇게 양팔을 90도 벌리고
엘보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3분 동안 실시하는 검사고요. 이때 만약에 감각 저하나 아니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실시하지 못한다면은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테이블탑 테스트는 이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환자를 슈파인 포지션에 둔 상태에서 테이블과 아크로비언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때 정상 범위를 2.5cm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둘 다 양성이 나왔는데요. 이때 로즈 테스트는 그냥 TOS를 감별진단하는 테스트인데 테이블탑 테스트는 일부러 아까 전에 말했던 TOS 증후군 중에서 총 4가지의 증후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질환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테이블탑 테스트를 통해서 가버린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그립을 측정한 결과 오른손에 비해 왼손이 현저히 낮은 점수가 측정되었고 이때 양손의 힘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은 이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PRM 측정 결과 왼쪽에 아까 말했던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의 타이트니스로 인해 가지고 왼쪽 숄더 플렉션과 호리존탈 어브덕션에서 LOM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TOS로 인한 위스트 드랍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왼쪽 손목에선 힘이 잘 안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페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작성한 환자들의 프로베런 리스트는요. 첫 번째는 위스트 드롭으로 인한 위스트 익텐설 MMT 페어 마이너스. 두 번째는 팩토랄리스 마이너 타이트니스로 인한 테이블탑 포지티브 사인. 세 번째는 레프트 파워 그립 디크리즈. 네 번째는 숄더 플렉션 호리존탈 어브덕션의 LOM이 나타났습니다. LOM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중점으로 저희들은 먼저 근력 회복과 정상적인 가동 범위, 올바른 근 길이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여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자 치료와 운동 치료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순서로는 먼저 LOM이 발생한 부위에 인자 치료와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근 길이를 확보한 후에 근력 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제일 원하고 있는 손목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한 인자 치료로는 IR 또는 핫팩을 적용하였는데 열 치료는 순환, 신진대사 속도 및 연부 조직의 탄력을 증가시키거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였고 적용 부위 및 시간으로는 팩토랄리스 머슬에 20분 동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열 인자 치료는 아급성과 만성 염증 질환, 아급성 또는 만성 통증, 그리고 감소한 관절 가동 범위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 환자의 경우에는 팩토랄리스 마이너 머슬에 지금 타이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숄더의 플렉션과 호리존탈 어브덕션이 제로임이 발생한 상태여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한 상태로 어, 핫팩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핫팩을 적용하되었습니다. 그리고 핫팩에 대한 금기증으로는 급성 근육뼈대 질환, 순환장애, 말초혈관 질환 등의 금기시할 때 주의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EST를 적용하였습니다. EST는 전기 자극을 통한 근육의 직접적인 자극으로 살신경으로 인한 근 위축의 지연 및 방지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말초신경에 대한 적용 부위 배치법인데 일단 이 중에서 저희 질환인 위스트 드롭으로 인한 적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위스트 드롭으로 대한 EST의 적용 부위는 일단은 옆에 영상을 보듯이 한쪽 첫 번째 패드인 양극 패드를 브래키얼 플렉서스에 위치시켜 두고 두 번째 패드인 음극 패드를 레디얼 밸브에다가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때 저희 환자는 위스트 드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위스트 익스텐션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두어서 위스트 익스텐션이 나오도록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네, 4개 변수로는 직사각형파나 삼각파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환자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여 삼각파를 적용하였습니다. 주파수는 최대 25Hz이지만 저희는
저희 학교 기계상 30Hz를 적용하였고 또한 금 떨림을 막고자 하여 30Hz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동 시간은 2000 마이크로세크, 전류 강도는 분수축이 볼 만큼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속 시간비를 1대2로 맞추기 위해서 3초간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그리고 6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은 15분 동안 적용하고 치료 빈도는 하루에 1에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EST의 적응증으로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탈신병근이기 때문에 저희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적용하였고, 금기증으로는 악성 종양, 출혈 부위, 감각마비 환자 등에 금기시하며 이를 잘 확인하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는 먼저 탈신경으로 인한 근위축에 의해 LOM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위스트 어시스트 익스텐션 RM 엑서사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사가 직접 환자의 손을 잡고 위스트 익스텐션을 보조해주면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운동 치료의 FITT는 이쪽 자료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팩토라리스 머슬의 스트레칭입니다. 이때 여기서 누운 자세에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뒤통수에 올려두었을 때 이때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의 타이트니스로 인해 지금 환자께서는 지금 왼쪽에서의 팔이 제대로 벌려지지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먼저 이렇게 깍지 낀 상태에서 치료선은 팩토랄리 머슬을 한쪽 고정시켜 놓고 반대손으로는 휴머러스의 매드 에피콘달 부분을 누르면서 스트레칭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팩토라리스 머슬의 부분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팔을 90도 벌린 상태에서 팩토라리스 머슬의 스트레칭 적용하는데 이는 전체적인 팩토라리스 머슬에 대한 적용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저거는 팔을 130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는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의 스트레칭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위스트 익스텐설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입니다. 이때 테이블에 환자의 손을 올려둔 상태에서 치료사는 손등에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저항을 주고 환자는 이를 이기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치료사의 저항을 버티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료사의 저항 이외에도 덤벨이나 세라밴드를 적용하여 이렇게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먼저 왼쪽 손목에 대한 ARM이 다 나타나고 난 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들과 로어 트라피지우스의 머슬의 스트렝스닝인데요. 팩토랄리스 마이너 머슬의 타이트니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쇼트닝이 발생하여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팔에 130도 걸린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건데 이는 로어 트라피지우스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이때 치료사는 환자의 팔을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환자는 이에 저항을 버티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적용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때는 미들 트라피지우스에 대한 적용이고요. 이는 팔을 90도 벌린 상태에서 첫 번째 사진과 똑같이 환자의 저항을 버티면서 유지하는 것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롬보이드 머슬에 대한 강화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롬보이드 머슬과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에 대한 근육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팩토라리스 마이너 머슬의 타이트니스로 인해 롬보이드가 더욱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롬보이드 운동을 추가했고요. 첫 번째 사진은 세라밴드를 이용한 시티드 로어 엑서사이즈인데요. 이는 롱시팅 자세에서 한 발 또는 양발에다가 세라밴드를 걸고 양손으로 잡고 뒤로 잡아 당기는 운동인데요. 이때 팔의 힘이 아닌 롬보이드 머슬의 수축이 느낄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이때 만약에 지금 환자께서 위스트 드롭으로 인해 왼쪽 손목에 대한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동일한 힘을 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팔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롬보이드에 대한 그냥 근수축을 유발하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치료사가 롬보이드 부쪽에다가 직접 저항을 주고 그 상태에서 환자는 이 저항을 이기면서 리트렉션 시켜 롬보이드의 근수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교육으로는 치료는 치료사와 함께하는 시간 이외에도 어떠한 시간을 갖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홈 exercise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팩토리얼리스 머슬에 대한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한쪽 팔을 벽에다가 대고 체간을 앞으로 내밀면서 스트레칭하는 건데 이때 첫 번째 사진은 90도 각도로 팩토리얼리스 머슬의 전체적인 스트레칭이고 두 번째 사진은 130도 벌린 상태인 팩토리얼리스 마이너 머슬에 대한 스트레칭을 적용한 스트레칭입니다. 이때 실시할 때 너무 과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부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스트 익스텐설 스트렝스닝 exercise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환자의 위스트 익스텐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고요. 이때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적용하여 이 저항을 이기면서 실시하고 다시 그 저항을 버티면서 내려가도록 실시합니다. 슈퍼맨 엑서사이즈라 불리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의 스트렝스닝인데요. 이는 엎드린 프론 자세에서 실시하며 양발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에서 팔의 각도에 따라서 팔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처럼 90도 각도에서는 미들 트라피지우스, 두 번째 사진은 130도 벌린 상태인 로어 트라피지우스를 적용합니다. 이때 상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닌 팔을 들어올리는 것이면서 이때 그냥 팔만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트라피지우스에 대한 근 수축을 느끼도록 팔을 들어올리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롬보이드에 대한 엑서사이즈인데 직전에 봤던 운동과 비슷하지만 팔의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이때는 팔을 아래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거나 신전시키지 않고 그리고 머리와 목에 힘을 너무 과하게 주어 손상 예방을 방지하며 운동에 알맞는 운동 자세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레퍼런스고요. 이 모든 과정의 운동과 인자 치료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목표했던 환자의 기능에 무조건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그 이상의 기능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